콩지야 타로 봐줘. 우리 일본 분들 봐볼게요. 이성들이 일본 분들에게 갖는 판타지? 일본 분들은 모두가 원하는 이성에 가깝지만 본인은 정작 아무나 쉽게 만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있으세요. 그냥 그런 환대와 관심을 즐길 뿐 높은 곳에 서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림이지 굳이 자기가 그 계단을 내려와서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춰줄 것 같지 않은, 또 본인이 타인에게 어떤 욕망을 불러일으키는지 어떤 신선함과 충격감을 가져다 주는지 스스로 알고 계시고 그걸 이용하는 것 같다고도 느낀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 보이는데 그게 야같다, 영악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지능이 높고 선수 같은 이미지에 가깝다. 그래서 연애를 하더라도 주도권이 항상 본인에게 있을 것 같고 누굴 울리면 울렸지 누구 때문에 울 것 같지는 안 보이는데요. 사람을 잘 요리하고 자기 장단으로 이끌 줄 아는 사람, 동성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높아 보이는데 이성 관계에서도 물론 리드 잘하고 불시에 사람 마음을 헤집어 놓는 스타일 같다. 또 자기 사람 되면 파워 있게 끌고 가지만 막상 누가 대시하기 전에는 먼저 속을 내비치거나 짝사랑하는 맘을 절대 티내지 않을 사람으로도 보인대요.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기보다 상대가 다가오도록 유도할 것 같은 고단수 느낌? 그리고 일본 분들 스스로 꿈꾸는 판타지도 있을 것 같다고 느낀다는데 평범하고 일반적인 연애에 만족을 못하게 좀 생겼대요. 우연성? 운명 믿는 사람 같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흔한, 뻔한 연애는 절대 안 할 것 같고 눈이 되게 높아 보인다? 영화같이 낭만적인 사랑을 원하고 또 그걸 가능하게 할 사람 같다는 생각도 든대요. 그러니까 자신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어째서인지 일본 분들은 그 여러 명에게 예쁘게 마음을 주기보다 순애보적인 사랑을 할 것 같대요. 누굴 쉽게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 사람에게 갖는 애정이 좀 오래도록 지속되는, 그 타인에 대한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감정에도 되게 섬세한 사람 같다. 추억이라는 게 의미 있게 작용하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겪어도 1번은 오래 기억하고 또 기념을 해줄 것 같다는 생각? 그런 거 있잖아요. 첫사랑이랑 10년 후에 다시 만나서 결혼. 이런 것처럼 역사적인 러브스토리를 쓸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뭘 하든 1번이랑 하면 같은 거여도 더 특별하고 여운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다고 해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일본 분들은 사람을 사귈 때 그냥 좀 호감이 가서 만나고 장점이 몇 개 있으니까 만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진짜 자기한테 뭔가 와닿는 게 있고 소울메이트처럼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야만 만나는 사람 같다고 느껴진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좀 많지 않을 것 같대요. 일본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일본 분들의 정체성이거든요. 본인이 본인 혼자서도 완전해 보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 보이는? 그래서 굳이 연애에 큰 목표, 비중을 안 둘 것 같고 비혼주의처럼도 보인대요. 그냥 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다 좀 시시할 것 같고 자기 일, 자기 명예, 커리어가 더 중요해 보이고 그릇이 크다 보니까 야망도 굉장히 큰 그러니까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거를 이룰 만한 나름의 계획을 다 세우고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 전체적으로 좀 그사슬 느낌이 있대요. 근데 그사슬 중에서도 변화무쌍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일본처럼 살면 참 재밌겠다 싶은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한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더더욱 평범하고 사소한 것에 재미 못 느끼고 크게 의미를 못 줄 것 같대요. 경험해본 감정의 스펙트럼이 넓고 그게 지금의 일본 분들을 만든 것 같다는 느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사람의 여유로움 같은 것들이 좀 엿보인다. 또 운이 좋아 보이기도 한데요. 좀 이것저것 좋은 걸 많이 타고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제 이성의 눈에서 노력만으로 따라잡기 힘든 부분들이 일본 분들에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둘 다. 그래서 더 아쉬운 거 없고 차이거나 거절당하는 거 용납 못하고 자존심이 셀 것 같다고 느끼는데 뭐 남하고 싸우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겨도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거보다는 고작 이런 사람 때문에 내가 하고 일본 분들 스스로 그냥 미쳐버릴 것 같대요.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되게 강하고 관계에서의 의를 절대 자초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자기 결핍을 얘기할 것 같지도 않다. 대체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도 같대요. 사람한테서 얻을 게 그게 뭐가 있냐 약간 이런 그러면서도 또 되게 운명적인 만남을 꿈꾸는 그리고 결코 쉬워 보이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호감 있는 사람들도 일본 분들을 소유하거나 뭐 그런 마음을 갖기보단 자기가 소유물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주로 든다고 하는데요. 일본 분들의 케어를 받으면서 둘만의 얘기를 공유하고 일본 분들 덕에 성장하는 부분 분명 클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본인은 이득이라고 생각할 거래요. 그니까 여왕의 기사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 상대방이 이웃나라 왕자일 수도 있겠지만 일본 분들이 여왕인 것은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키는 결국 일본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왕 카드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눈치 보면서 고개 숙이고 있어요. 뭔가 판결이 나고 일이 생길 거를 암시하는 카드인데요. 또 이 일로 인해서 왕은 자신의 권위와 가치를 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돼요. 즉 일본 분들에게 조만간 어떤 결과가 전달되는데 그 결과는 일본 분들이 타인을 뭐 판단 내려야 하거나 타인이 일본 분들을 판단 내리는 일에 가깝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평가받고 뭐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일에서도 좋은 소식이 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일본 분들의 생활은 많이 달라지게 될 거래요. 특히 자존감적인 면에서. 지금도 자기 가치를 은연중에 알고는 계실 테지만 제대로 된 인정이나 평가를 받지 못해서 의기소침해지거나 스스로를 계속 의심하는 상태였을 수 있대요. 하지만 이 부분이 극복되고 변하게 된다고 해요. 왕이 신하들의 기강을 잡고 왕권을 강화하고 하듯이 일본 분들도 다시 우뚝 서게 되는 거죠. 이 카드는 그리고 문서운을 뜻하기도 해서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거나
뭐 시험이나 계약 등의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께도 모두 해당이 돼요. 곧 좋은 의미의 사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 네, 그럼 오늘 1번 푼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2번 푼들 봐볼게요. 이성들이 2번 분들에게 갖는 판타지. 2번 분들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한 사람이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2번을 호의적으로 보고 좋은 평가를 내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2번이 다 미리 계획하고 설계한 의도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2번은 가짜 웃음으로도 누군가의 진심을 따내기가 쉬운 사람 같다? 즉 누군가를 유혹하고 어떤 수렁에 몰아넣는다거나 자기가 위기를 극복해내기에 특화된 사람 같다? 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천일년화 세헤라자데 이야기가 많이 겹쳐지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부인 바람난 거에 대한 콤플렉스로 그 화를 다른 곳에 풀어요.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여자 한 명씩 강간하고 죽이고 반복했는데 어느 날 그 대상이 된 세헤라자데가 죽음의 위기를 피해간 방법이 재밌는 얘기 들려줄게 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 해주겠다면서 왕의 흥미를 끌고 다음 이야기는 다음에 해줄게요. 다음 날에 해줄게요.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들으려면 자기를 살려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이렇게 약간 어디에 어떻게 던져놔도 살아남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으시대요. 단지 생활력 좋아 보이네 이런 게 아니라 좀 마녀 같다? 매혹적이다? 강약약강이 아니라 강강약약? 지혜롭고 해안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거나 귀가 얇아서 주변에 잘 휩쓸리거나 물들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는데요. 말을 아끼고 본인만의 생각을 계획하고 있을 것 같고 자기가 가는 길에 또 아무나 포함을 시켜줄 것 같지도 않은데 즉 이번 분들하고 같은 배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 같대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앞뒤가 다르지 않은지랑 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지 선한 사람인지 같은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거칠애나 말만 번지르르 한 거에 홀라당 넘어갈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더 꼬시기 어려운 상대 같기도 하고 이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의도하고 2번에게 해줘도 2번은 그 수를 이미 다 읽어버릴 것 같다. 공사 한번 치려다 역공사 당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또 2번 분들은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카멜레온처럼 잘 변신하고 본인 포지션을 정하실 것 같다는데 2번이랑 얘기하다 보면 홀린다, 빨려 들어간다, 말린다 란 느낌 많이 받을 수밖에 없대요. 또 거기서 느껴지는 불안감도 크대요. 그러니까 단 거를 많이 먹으면 행복하지만 충치 많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양가 감정?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이번 분들은 이성들이 그냥 단면적으로만 볼 때도 2번이란 애 팔자가 보통 팔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좀 말이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평범하게 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 간의 구설이나 시기 질투 같은 거 기본으로 깔고 가고 툭하면 삼각관계에 놓이고 나 좋다는 애들끼리 싸우고 또 어떤 무리에 끼면 결국 나 때문에 파탄이 나고 약간 이게 이번 분들의 정체성으로 보인대요. 본인이 너무 튀고 독보적이어서 그냥 옆에 다른 누군가를 주르륵 줄 세워놔도 혼자만 관심을 다 쓸어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더 주변이랑 잘 못 섞이는 사람, 또 어떤 치적 문제에 자주 연루되는 사람.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사람을 잘 홀리는 만큼 우르르 모여들고
이번에 원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문제라는 생각도 든대요. 그러니까 까와 빠를 동시에 거느리는 트러블 메이커, 도화지수 폭발하는, 본인은 원치 않음에도 늘 어떤 이슈의 중심, 화제의 대상이 되는 피곤한 삶을 살 것 같다. 또 이성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오는 이번 분들만의 아픔, 결핍, 외로움 이런 것들을 본인이 품어주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의 상처를 알아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내가 되겠어? 약간 이런? 사실 이번 분들은 이게 누구한테 기대고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오히려 누구와 너무 깊게 연결되는 거를 기피하실 수도 있는데 떡 줄 사람 생각 안 해도 그냥 먼저 떡 먹을 준비한다고 해요. 그리고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고 이번이 있을 땐 소중한 거 잘 모르고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몰아내려던 사람들이 이번 없음 막상 굉장히 아쉬워할 거라는 거 좀 많이 느끼시는 듯해요. 대체 이번 가지고 왜 저러지? 저게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번도 진짜 피곤하겠다 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번 분들이 동성들에게 지적을 받거나 단점으로 여겨지는 부분들이 이성의 입장에선 다 호감의 요소로 반전되는 부분이 많대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원 카드 봐보면 궁궐의 안주인인 왕비, 퀸의 모습인데요. 왕비 중에서도 모든 궁궐인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지혜롭고 현명한 또 단단한 왕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분들은 제가 아까도 지혜, 해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특별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박해받고 미움받는 삶을 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 일들은 어쩌면 이번 분들이 속한 그 환경이 좁고 그릇이 작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더 넓고 화려한 환경이 준비되어 있고 그곳에서는 지금과 같은 서름 없이 주인으로서 빛나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해요.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가치를 잘 알고 가치에 맞는 곳에 존재하려는 노력, 습관을 들여야 한대요. 이 카드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 최고의 대우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땅한 사람이 마땅한 공간에 또 자리에 속하게 되어서 비로소 모든 것이 이치에 맞게 굴러가는 그림이거든요. 절대적인 풍요와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생 끝 행복 시작, 너의 가치를 알아줄 곳이 반드시 나타난다 라는 메시지가 강조돼요. 지금 이번 분들이 뭔가 안 될 거라고 의미 없다고 단정 내려버리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어도 어디에서는 비싸게 팔리고 어디에선 싸게 팔리는 것과 같이 이번 분들은 여기서 더 변하거나 성장할 필요는 없대요. 문제는 내가 아닌 환경, 나를 발견할 사람들, 그리고 나를 얼마나 더 알리느냐? 그러니까 나의 브랜딩에 있다고 해요. 네, 그럼 오늘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3번 분들 봐볼게요. 이성들이 3번 분들에게 갖는 판타지. 3번 분들은 첫인상 자체가 좀 눈에 확 박히는 감이 있으세요. 이성이 3번 분들 보면 각인되듯이 딱 사진이 찍히고 그 잔상이 계속 머릿속을 떠돌아다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가서 여러 명을 봤음에도 기억이 나는 거는 3번 하나뿐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첫인상, 첫 이미지 자체가 첫사랑 이미지와 연결이 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환상을 품고 미화시키기에도 딱 좋은 대상이다. 이성들은 3번 분들 볼 때 다른 동성들과 아예 다른 결로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여자의 특징, 남자의 특징 이런 거를 3번한테는 아예 적용을 안 시키고 3번은 뭔가 다르고 특별할 것이다, 유별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3번을 좀 여자 아이돌 좋아하듯이 애니 미소녀 좋아하듯이 바라보는 감정이 있는데 덕질할 때 가지는 환상들, 자기 이상형, 여신님으로 대우하는 태도들, 이성들이 3번 분들 보는 눈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해요. 제 생각을 해보면 대체로 그런 감정은 보호 본능을 많이 느끼고 사랑스럽다는 느낌? 또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될 성욕처럼 여기는 데에서 비롯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성들이 3번 분들 볼 때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과 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동시에 공존한대요. 아주 잘 맞춰진 퍼즐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 반하고 그냥 흩뜨려 버리고 싶은 마음 반. 또 지금 계속 여운이라는 말이 강조되는데 알게 모르게 3번 분들 짝사랑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자기 같은 사람 많을 것 같아서 대놓고 티는 못 내지만 어디다 말하지도 못하고 열병을 앓는 사람들이 꽤나 있을 거라 해요. 또 3번은 당연히 짝이 있겠지. 자기 급에 맞는 사람 만나겠지. 다 끼리끼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질투하는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된대요.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 이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열애설 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랑 비슷해요. 여럿이서 3번 분들 좋아하는 건 차라리 말이 되고 당연한데 그 중에 누군가가 3번을 쟁취한다거나 3번과 특별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즉 3번 분들은 따지고 보면 모두의 연인, 만인의 연인이래요. 다수에게 연애 감정, 유사 연애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계속 혼자 상상하고 꿈꾸도록 만든대요. 또 여우는 미련이라는 말과 이어지기도 하는데 3번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필시 다시 떠오르고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대요. 누군가의 밑바닥을 쉽게 유도해낸다는 점에서 3번이라는 사람 참 무섭다. 웃으면서 나를 망쳐놓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걸로 보여요. 이제 다른 카드들도 좀 더 봐볼게요. 약간 방금 했던 말이랑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꽤 있는데 이성들은 3번 분들 때문에 망쳐진 이성이 꽤 많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대요. 그러니까 꽃 중에 꽃, 과거로 비유하면 기생 중에 기생이겠죠. 쉽게 남자들의 환심을 사고 원하는 거를 받고 이용하고 필요와 목적에 따라 상대를 버리고 등등 자신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연기하면서 상대를 목매달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또 그러한 3번 분들 장단에 기꺼이 놀아놔줄 이성들도 아주 많다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자진해서 호구를 자처하는. 보통 주변에서는 다 그러잖아요. 야, 너 왜 그러고 사냐? 이용당하는 거다. 그럼 본인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해주는 거라고. 얘도 나 특별하게 여기는 거 맞다고. 근데 그게 진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기 세뇌. 근데 3번 분들한테도 그렇게 자기 최면 걸면서 스스로 당해줄 이성들이 많이 있어 보이고 3번 분들은 뭐 항상 그런 환경 속에서 그걸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살아왔다는 느낌이 든대요. 그러니까 뭐 이성에게 대접받는다거나 대시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너무 익숙하게 여길 것 같고 자기한테 줄 서 있는 상대 중에 가장 마음이 끌리고 부가가치가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골라서 만날 것 같기도 하대요. 비유를 하면 뭐 인스타 DM으로 스폰 제일 자주 받을 것 같다? 이런 느낌까지 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의 가치,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상품성이 되겠죠. 그런 것을 잘 알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면서 연애를 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으시대요. 손해보나? 일편단심과는 거리가 멀고 그때그때 유희거리라고 해야 될까? 순간을 즐기는 개념으로 사람을 만날 것 같고 아무리 누굴 좋아한들 자기 본인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못할 사람 같다? 그러니까 뭔가 만남에서 부족한 느낌을 받으면 바로 다른 만남을 찾아가고 다른 사람 만나고
자기를 사랑해줄 사람이 많은 곳, 최대한의 사랑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닐 사람 같다. 이런 느낌도 있대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어린 세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자가 학자들한테 가르침을 받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의 세자는 철부지명랑한 그 자체예요. 공부하기 싫어, 놀고 싶어, 이거 왜 해야 돼? 떼쓰고 막 나가도 신분이 높으니까 혼낼 수가 없죠. 아무리 애라도. 즉 겉보기로는 쉬운 상대지만 눈치를 봐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묘사가 되고 있어요. 3번 분들은 어떤 집단이나 1대1 사람과의 관계 다 통틀어서 이 관계성을 깔고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3번 분들이 좀 더 어리숙해 보이고 더 약해 보일지라도 그들이 3번 분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된대요. 이 관계는 3번 분들이 뭘 따로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사람을 부리고 가지고 놀고 내 멋대로 구는 거에 재미를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카드에서도 나태한 삶을 경계하고 자기 개발, 실용적인 생활에 힘을 써라 강조가 되는 걸 봐서 3번 분들이 가진 울타리를 더 단단히 지키고 3번 분들이 지금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려면 놀이와 즐거움을 조금 멀리할 필요도 있다고 얘기가 돼요. 태도에 대해서도 그냥 중도를 지키고 마음가짐에 있어서도 너무 들뜨거나 너무 구름을 걷는 기분은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대요. 왜냐면 3번 분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의 주시를 받고 그 사람들이 중언부언 말을 옮기고 다닐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이성들이 4번 분들에게 갖는 판타지. 4번 분들은 겉으로 보이는 4번 분들의 대외적인 이미지랑 실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이미지가 다른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말이 가장 첫 번째로 읽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바운더리가 확실하고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쓰는 사람 같다. 그 외에 그냥 밖에 사람들한테는 크게 관심도 갖지 않고 감정 자체를 좀 절제하는 것 같다. 이런. 그러니까 불필요한 감정 낭비를 싫어하는? 보면 누구와도 잘 지내고 잘 놀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4번 분들은 자기가 잘 지내고 잘 노는 사람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것 같대요. 또 그런 기준이 취향의 호불호가 확실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의 부류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런 사람들과는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섞을 사람 같다? 그러다 보니 누구는 4번 분들 좋게 평가하고 누구는 나쁘게 평가하고 이렇게 평이 갈릴 텐데 그러거나 말거나 4번 분들은 자기 거 잘 챙기면서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 사람 같다고 느낀대요. 약간 좀 똘끼가 있고 자기 세계가 확실한 부분에서 알 수 없는 섹시함, 관능미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얘 뭐지? 하면서 점점 감기는 거 있잖아요. 보면 볼수록 새로운, 알 수 없다고 느껴지는 지점들이 많아서 좀 4차원적이다? 나한테 신세계를 경험시켜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하고 또 이성들은 4번 분들이 눈썰미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느끼는데 남들이 잘 못 보는 지점들 같은 거 있잖아요. 허를 찌른다고 해야 될까? 그런 거를 4번이 되게 잘한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거는 비트코인 1억 되고 나서 안 산 사람들이나 중간에 돈 뺀 사람들이 다들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4번 분들은 따지자면 비트코인 다들 안 살 때 별로 안 비쌀 때 미리 사놓고 지금 조용히 웃고 있는 그런 사람? 남들 다 땅 치고 후회하고 뒤늦게 깨닫고 할 때 가진 자의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시는 게 있고요. 또 4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아 보이고
자기가 맘먹은 거 하려고 한 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어라 파는 사람 같아서 저 사람은 진짜 좀 남들이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을 사람 같다. 그러니까 고급 지식 같은 거를 탑재하고 있을 것 같다. 또 연애할 때도 좀 불도저처럼 적극적인 성향 같다고 상상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니까 좀 감당하기는 힘들겠지만 나를 한번 맡겨보고 싶어. 이런 욕망? 웃기죠. 그러니까 날 네 맘대로 해줘, 요리해줘 하고 본인 성격이나 고집 내려놓은 채 한번 4번 분들 하는 대로 따라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이제 다른 카드들도 좀 더 봐볼게요. 아까랑 비슷한 의미들이 중복으로 읽히는 게 많은데 일단 제가 비트코인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로 4번 분들은 자기 세계가 뚜렷한 만큼 시류에 동화가 되거나 흔들리는 현상이 현저히 적어 보인대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든 난 나의 길을 간다. 그냥 인생을 마이웨이로 사는 사람 같고 또 거기서 생각지 못한 소득, 수확을 많이 낼 사람 같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하는데 4번 분들은 오히려 머리 중에서도 잔머리가 좋아서 좀 어렵게 가는 길도 쉽게 갈 사람 같다? 그리고 마이웨이가 심하다 보니까 이상형도 일반적인 기준이랑 많이 다를 것 같대요. 자기만의 확실한 이상형 조건이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랑 잘 안 겹치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만인의 이상형? 정석으로 반듯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아, 저런 사람 좋아한다고? 취향 특이하다. 약간 이런 말 나올 것 같은. 그리고 4번 분들하고 사귀려면 일종의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될 것 같다는데 그 테스트도 약간 4번 분들만의 룰이 있을 것 같대요. 그러니까 나보다 커피 빨리 마시면 안 됨. 뭐 나보다 달리기 느리면 안 됨. 약간 이런 상상 밖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4번 분들이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고 반하는 과정도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 근데 이렇게 좀 자차원적인 매력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여리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 같대요. 그러니까 동심이 살아있고 좀 잘 울 것 같다? 라는 이미지도 있어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누구 앞에서 울지는 않고 주로 사람 안 보는 데서 혼자 많이 울 것 같은? 또 혼자 하는 취미생활, 혼자 노는 거 좋아할 것 같은? 그래서 4번 분들은 연애에 큰 욕심 없이 또 큰 노력 없이 지내면서 자기 운명의 상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도 보인대요. 그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꿈 깨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4번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더 잘 어울리기도 해서 오히려 4번 분들이 형식적이고 틀에 맞춘 연애나 뭐 이성관을 갖게 되는 게 더 이상할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그니까 진입장벽이 좀 센 편이지만 막상 그 벽을 뚫고 들어온 사람한테는 자기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보여줄 것 같대요. 굉장히 순수하고 솔직한 사랑을 할 것 같은?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달 항아리 카드인데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다들 이 달 항아리를 보며 감탄하고 놀라고 있어요. 대체 이런 게 어디서 튀어나왔지? 라는 표정인데 또 이 항아리는 좌우대칭이 안 맞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특이점, 매력으로 평가돼서 더 인기를 얻는 거거든요. 제가 앞서 계속 얘기한 4번 분들의 특징, 정체성과 이어지는 얘기 같은데 4번 분들이 본인 스스로 결점이라 생각한다거나 콤플렉스로 여기는 부분들이 타인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말은 틀리다와 동의어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특별하다라는 말과 가깝죠. 지금 4번 분들에게 본인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는 건데 그 4번 분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크기보다 훨씬 더 많이 4번 분들을 사랑해줄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아질지 사랑이 커질지 또한 4번 분들 스스로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래요. 백지수표라는 게 생각나는데 백지수표는 직접 가격을 쓰잖아요.
돈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가치일 때도 백지수표가 많이 비유되죠. 근데 따지고 보면 4번 분들이 지금 백지수표래요. 그 수표에 4번 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숫자가 적힐 미래가 있는데 스스로 값을 한정 짓고 그 숫자에 갇히지 말라는 거죠. 시야의 폭을 넓게 가지라는 거.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